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연봉은 사실 삭감되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올해 연봉 협상에서 5% 정도 인상 사인을 하셨나요? 아니면 작년보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조금 늘어나서 마음이 놓이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착시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숫자가 채워지는 속도보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이 가치를 잃고 증발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지만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건 사실상 내 노동의 대가를 도둑맞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숫자는 2.4%입니다. 1분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죠. 숫자가 작아 보이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2.4%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 점심으로 먹는 김치찌개, 퇴근길에 들르는 미용실 가격이 한꺼번에 들썩이고 있다는 경고장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서비스 물가의 속성입니다. 사과나 배 같은 농산물은 날씨가 좋아지고 풍년이 되면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식당 메뉴판 가격이 한번 오르고 나서 다시 내려가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절대 없습니다. 육 서비스 물가는 한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벽지에 붙은 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여기저기에 이 끈적끈적한 껌들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껌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떼어내려 할수록 더 지저분해지고 주변까지 오염시킵니다. 1분기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이제 막 껌이 붙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이 2.4%라는 숫자조차 진짜 폭탄이 터지기 전에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물가는 사실 지난 겨울의 잔상입니다. 진짜 뜨거운 불길은 아직 여러분의 피부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정제에는 시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환율이 뛰면 그 영향이 우리 식탁까지 배달되는 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즉,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미 반년 전에 결정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반년 전보다 지금 환율과 유가가 훨씬 더 미쳐 날뛰고 있다면 다가올 올여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단순히 비싸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앉은 자리에서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파도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내 가족과 내 노후를 지켜내 방패를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방패를 만드는 법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5대 100원이라는 환율 숫자가 여러분의 오늘 저녁 메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 연결고리의 시작점, 바로 환율과 유가의 콜라보레이션이 만드는 퍼펙트 스톰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시죠? 환율 1,500원 시대라는 말, 뉴스에서 들으면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으시죠? 하지만 이 숫자는 사실 여러분의 오늘 저녁 식탁을 정령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군대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거의 모든 물건의 밑바닥에는 석유라는 기초에너지가 깔려있죠. 그런데 이 석유를 사오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든다는 건 똑같은 양의 기름을 사오기 위해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 경제에 가해지는 이중 폭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폭격의 무서운 점은 바로 시차라는 녀석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치솟아도 오늘 당장 마트의 우유 가격이 껑충 뛰진 않습니다. 수입해온 원재료가 공장을 거치고 트럭에 실려 물류센터를 지나 여러분의 집안 마트 진열대에 오르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비싸다고 투덜대는 가격표는 사실 작년 늦가을이나 겨울에 결정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공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1,500원이라는 기록적인 환율과 고공행진 중인 유가가 반영돼 올여름입니다. 땀이 뻘뻘 나는 무더운 여름날, 우리의 지갑은 그 어느 때보다 시린 한파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휴가철 비행기 티켓 가격은 이미 작년보다 15% 이상 뛸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행기만 그럴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식당의 식재료비가 오릅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메뉴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린 벽지에 붙은 껌인 서비스 물가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가 바로 올여름부터라는 말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끌어올리며 3%대 폭등을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6개월 뒤의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환율이 방어선이 무너질 지경이라면 정부는 당연히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해서 불을 꺼야 합니다. 그게 경제학의 기본이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겠다고 소리를 높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며 추경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돈다발을 시장에 다시 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한 집에 소방차를 부르는 게 아니라 기름차를 불러서 불을 구경하고 있는 꼴입니다.
대체 왜 이런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위험한 줄타기 뒤에 숨겨진 정부의 진짜 고민과 그 속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개인들의 잔혹한 현실을 이제부터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 불꽃놀이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요? 그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대출이자와 세금에 숨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 불을 끄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도꼭지를 잠궈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야 하죠. 그게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집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겁니다. 한쪽 거실에서는 소방수들이 물가 잡겠다며 비장하게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니는데 안방에서는 집주인이 경기가 너무 차갑다면서 아궁이에 땔감을 쑤셔넣고 기름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추경과 물가 억제라는 두 얼굴의 괴물입니다. 정부는 민생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합니다. 물론 당장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시장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더 미친 듯이 날뛰겠죠. 결국 정부가 오른손으로 쥐어준 보조금 몇만 원은 왼손이 들어올린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의 유효 기간만 더 늘려놓는 꼴이죠. 불을 끄려는데 소방호스에서 물 대신 기름이 섞여 나오는 격입니다. 왜 이런 모순적인 딜레마에 빠진 걸까요? 여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계산기가 복잡하게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폭발하고 물가를 잡으려니 서민 경제가 얼어붙어 원성을 듣게 생겼으니까요. 결국 정부는 물가도 잡고 경기 부양도 하겠다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며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줄타기에서 균형이 깨질 때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건 누구일까요? 거대 자본을 가진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닙니다. 정보의 끝단에서 정부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라고 믿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과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정부의 이런 갈지자 행보 속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건 누구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통화정책의 사람탑, 한국은행입니다. 한은은 물가를 잡아야 하는 본연의 임무가 있지만 정부가 돈을 푸는 상황에서 혼자 금리를 올려 찬물을 끼얹기도 부담스러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결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한국은행이 보내는 이 서늘한 고요함 뒤에는 조만간 우리 모두의 뒤통수를 칠 거대한 반전 시나리오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왜 지금 칼을 칼집에 넣고 숨을 죽이고 있는지,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3%의 임계점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대출이자 고지서는 상상도 못할 숫자로 바뀌어 배달될 테니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휴, 다행이다. 당분간 이자는 안 오르겠네 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 안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동결은 경기가 좋아서 혹은 물가가 안정되어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고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최악의 외통수에 걸려버린 한국은행의 비명이 담긴 침묵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환율은 1,500원을 넘보고 유가는 치솟는데 정부는 돈을 풀겠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한은은 이럴 때 금리를 확 올려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칼을 뽑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 때문입니다. 금리를 여기서 더 올렸다가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가계와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며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결은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라 제발 터지지 말고 버텨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진짜 고수들은 이미 한국은행의 칼집이 들썩이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문가 6명 중 4명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결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3%를 넘어서는 순간 한국은행은 경기라는 인지를 포기하고 물가라는 범인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자 폭탄이 여러분의 우편함에 꽂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 인상의 칼날은 우리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살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정작 내 지갑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는 놓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결제하는 12,000원짜리 갈비탕 가격 속에는 단순히 고깃값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 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 괴물의 정체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물가라는 파도에 휩쓸려 다니기만 할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끈적끈적한 괴물 서비스 물가의 실체와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아주 쉽게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반전의 시각을 확인하시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소비 습관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다 치우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서비스 물가는 여러분 집 거실 벽지에 붙어버린 끈적끈적한 껌과 같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사과나 배 같은 농산물 물가는 풍선 같아요. 날씨가 나쁘면 부풀어 올랐다가도 풍년이 들고 수입이 늘어나면 바람이 빠지듯 가격이 쑥 내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평생 살면서 식당 삼겹살 가격이나 미용실 커트비, 세탁소 비용이 한 번 오르고 나서 다시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서비스 물가는 한 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 즉 인플레의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여기저기에 이 시꺼먼 껌들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 서비스 물가가 2.4% 올랐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커진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본 비용 자체가 한 단계 위로 레벨업 되었다는 뜻입니다. 껌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먼지를 다 빨아들이고 떼어내려 할수록 더 지저분하게 늘어납니다. 항공요금이 뛰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 배달시킨 치킨 가격에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결국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화살표는 항상 마지막 소비자인 여러분의 지갑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껌들이 이제 막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분기 데이터는 예고편일 뿐입니다. 4월부터 유류 할증료가 최대 3배나 뛰었고 이는 곧 모든 운송 서비스 가격을 밀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기름값 좀 오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쿠팡으로 주문하는 생수 한 병, 편의점에서 집어드는 삼각김밥 하나에도 그 기름값과 서비스 비용이 녹아 있으니까요. 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실질 소득을 어떻게 야금야금 녹여버리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대중이 기름값이 문제다, 환율이 문제다라며 텔레비전 뉴스만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돈의 흐름을 읽는 고수들은 전혀 의외의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누구나 아는 공개된 악재지만 조용히 발밑에서 차오르고 있는 진짜 빌런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예고편이라면 이 녀석은 올여름 우리 경제를 뒤흔들 본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유가와 환율의 그늘에 가려져 우리가 놓치고 있는 흙 속에 숨은 진짜 물가 폭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의외의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엉뚱한 곳에서 방패를 들고 서 있게 될 겁니다. 모두가 유가와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만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고수들은 발밑에 흙을 살피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공개된 악재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빌런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농산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원자재의 역습입니다. 지금 마트에 가보시면 생각보다 채소값이 안정됐네? 라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폭풍 전의 일시적인 고요함일 뿐입니다. 진짜 폭탄은 올여름 흙 속에서 터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농민들이 씨를 뿌리는 파종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기름값이 오르면서 비닐하우스를 덮는 비닐값, 밭에 뿌리는 비료값, 그리고 농기계를 돌리는 면세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수개월 전 투입된 비용이 수확기의 가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죠. 즉 지금의 원가 상승분은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이상 기후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에그플레이션, 현실화될 겁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폭등이 외부의 적이라면 이 농산물발 물가 쇼크는 우리 경제 내부에서 터지는 내부의 적입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서비스 가격을 올릴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핑계가 무엇인가요? 바로 식재료 값이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결국 6장에서 말씀드린 끈적끈적한 껌 서비스 물가에 가장 강력한 적착제를 발라주는 격이 되는 셈이죠. 대중들이 유가 뉴스에 일희일비할 때 여러분은 왜 비료 생산 기업의 실적과 유통구조의 변화를 먼저 읽어내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모두 마주했습니다.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르고 금리는 인상의 칼날을 갈고 있으며 식탁 위에는 또 다른 폭탄이 배달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제 내 지갑은 포기해야 하는 거냐?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재앙일 뿐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오히려 자산을 재편성할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남은 건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계좌와 소비 습관에서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그 냉혹하고도 확실한 행동 지침을 마지막 장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 8장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상위 1%의 생존 전략을 갖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경제적 생존 지능을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뿐이죠.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계좌 포트폴리오를 고금리 장기화와 끈적한 인플레이션 모드로 완전히 전환하십시오.
곧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은 오늘 이 시간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시장은 여러분의 희망사항에 맞춰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부채의 체질 개선입니다. 금리 인상의 칼날이 목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끌어안고 있는 건 폭탄을 가슴에 품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자 부담을 고정시키거나 부채 비중을 줄여서 예상치 못한 금리 충격에도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심리적 안전판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그 다음은 투자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제는 덩치만 큰 기업이 아니라 오르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당당하게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비스 물가라는 껌이 아무리 끈적거려도 그 껌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진짜 포식자들을 찾아내십시오. 어쩌면 지금 가장 공격적인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물가 폭등에 겁을 먹고 패닉셀링을 하거나 혹은 한탕을 노리고 무리한 베팅을 할 때 여러분은 현금을 보유하며 사냥꾼의 자세로 기다리십시오.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금은 조만간 헐값에 나올 우량 자산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탄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티켓은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발행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거우셨나요? 하지만 어둠을 정면으로 응시해야만 빛을 향한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돈을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읽어낸 이 흐름의 이면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3% 물가 폭등의 파도가 몰려와도 준비된 서퍼는 그 파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기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날카로운 통찰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파도를 탈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